그래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불법 이물질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파라핀, 바세린, 그 다음에 액체 실리콘, 중국이나 이런 데서 불법으로 들어오는 약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뭘 넣는지를 몰라요. 그분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소독을 제대로 안 하고 시술을 해요. 정확한 해부학적 구조를 잘 모르시고 시술을 해서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된대 라고 시술을 경험치에 의해서 해오신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외과적으로 제거하는 게 답이라는 거죠. 불법 시술물 같은 경우에. 사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오늘 이 이물질 제거를 이야기한 것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이해됐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시술들은 뭐 일반적으로 제일 흔한 필러, 그 이외에들 뭐 영구 또는 반영구 필러들도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범주긴 하지만 지방 이식도 포함이 돼요. 왜냐면 내 거기는 하지만 이식하는 순간 얘 입장에서는 남의 다른 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충 어떤 아이템들이 있는지는 아셨을 거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어떤 물질들이 대부분 임상적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그러면 어떻게 제거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추가로 또 설명을 좀 드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은 거는 사실은 히알루론산 필러예요. 히알루니데이즈라는 약이 있거든요. 그것만 주사하면 그냥 없어진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 대부분 그래요. 간혹 히알루론산으로 되어 있는 필러 중에 입자가 큰 것들은 주변에 이렇게 캡슐을 만들어요. 우리 몸에서 얘를 이물질을 먹어치우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못 먹어치운 거야. 대식세포라는 세포가 얘를 막 먹어치우고 싶어 한단 말이야. 우리 예전에 팩맨 같이. 팩맨 모르나? 그래서 팩맨처럼 이렇게 먹어치우려고 하고 싶은데 못 먹어치우면 얘를 몸 안에 들어와 있지만 몸 안에 있는 정상적인 면역 체계랑 분리를 시키려는 노력을 해요. 우리 몸은 싹 방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 안에 가둬버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와 서로 교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주변에다가 히알루론산을 녹이는 약을 백날 넣어도 안 녹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방을 터트리면 돼요. 그러고 나서 주사를 놓으면 대부분 없어져요. 자, 지방 이식은 간단해요. 지방 흡입해야 돼요. 자, 얘는 살아있는 세포란 말이에요. 내 몸에서 어디선가 묘목을 옮겨서 다른 산에다 심은 거잖아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뭐 이상 감각이 됐거나 울퉁불퉁하거나 만졌을 때 너무 과도하게 주입이 됐거나, 지방 이식이라는 건 대부분 생착률을 30%에서 90%를 봐요. 몇 프로 살지 모르는 거야, 의사들이. 그러니까 운 나쁘게 어떤 사람들은 너무 상태가 좋아서 생착이 너무 잘 돼서 너무 지나치게 빵빵해지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 내 거지만 얘가 생착이 되는 순간 이건 영구 필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방법으로 제거가 안 돼요. 지방 같은 경우도 생착률이 떨어지면은 제거가 쉽겠네요, 혹시. 그런 사람들은요, 제거를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래, 더 넣고 싶어 하죠. 사실은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는 지방 이식이 되게 많이 줄었어요. 지방 이식을 해서 과도하게 얼굴이 빵빵해지셔서 나오셨던 연예인분들을 TV에서 많이 보셨단 말이에요. 한때. 그걸 여기서 얘기하라고? 실패 사례를 TV에서 접하시게 되거나 보신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반감들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지방 이식이 니즈가 줄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이식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긴 하는데, 오시면 굉장히 소량으로 여러 번 하시라 그래요. 근데 그럼 비용이 높아지잖아. 그런 단점이 있죠. 그러면 대량으로 원한다. 딴 데 가셔야죠. 딴 데 가라고. 딴 데 가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합법 중에 영구 또는 반영구 필러들. 요거 쉽지 않아요. 사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오늘 이 이물질 제거를 이야기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 다른 건 별로 이견이 없거든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병원들에 가면 이거는 지방 흡입하듯이 긁어내는 도구가 있거든요. 이렇게 긁어내야 된다고 설명을 하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신경이 다치거나 정상 조직에 손상이 너무 많이 가요. 환자분들이 이걸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 고통받으시는 분이 계시면 긁어내야 된다고 그러시면 제발 그 병원은 하지 마세요. 제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그냥 구멍 좀 뚫어서 거기 제일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이렇게 관을 넣어요. 압력을 걸어서 기다리고 있으면 나와요. 이제 흡입인데 흡입을 할 때 이렇게 쑤셔대듯이 긁어내듯이 흡입하면 안 된다고. 그냥 넣고 기다리는 거야. 한 1, 2분만 기다리면 나와. 단지 압력을 걸어서도 잘 빠져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어쨌든 얘가 뭉쳐 있을 거 아니에요. 짜내기라고 해서 압력을 걸어서 잘 흘러나올 수 있게 얘를 좀 부드럽게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 수단들이 몇 가지가 있을 뿐이에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니
되게 어렵게 얘기하시면서 자기밖에 못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환자분들이 처해져 있는 나쁜 상황을 좀 더 이용을 해서 그게 의사로서 꼭 양심적인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 이물질을 그렇게 제거를 했어요. 그 자리가 또 푹 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쵸. 2차 제거 필요한 경우도 드물게 있어요. 2차 제거에 아니 뭘 채우는 2차 재건. 히알루론산 필러를 많이 넣죠. 아니면 뭐 아주 소량의 지방 이식. 왜냐면 아까 제가 그 긁어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걸 긁어내면서 주변에 신경이나 건드려져서 감각이 떨어지거나 감각이 이상해지는 경우들도 왕왕 봐요. 그럼 감각을 살릴 수 있나요? 없어요. 그냥 적응하는 거예요. 1, 2년을 걸쳐서. 환자분들도 리서치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그냥 뭐든지 소량으로, 그리고 부족하면 좀 더 넣으면 되잖아요. 문제가 생기는 대부분의 경우는요, 환자든 의사든 너무 욕심부려서 생기는 경우가 문제의 거의 90%예요. 그걸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나? 예. 시술 받으실 때도 조금만 욕심 좀 덜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거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제거할 필요도 대부분 없고